상주 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4월 셋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북중학교는 식목일을 기념해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 행사와 사계절 시화전 봄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동아리 지구함께의 나만의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는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반려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기후 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마음성장 학년제 그리고 책 읽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돼 교육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봄의 정취를 담은 시를 직접 창작하여 시화로 표현하는 예술활동을 병행했는데요. 작성된 시화 작품들은 학교 주변의 명소인 소나무 산책로에 전시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전시를 학교 내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해 산책로를 찾는 주민들에게 봄의 따스한 위로와 학생들의 순수한 감성을 전달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포도 발화가 다소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4월 하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온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4월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포도 생육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초 생장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하락할 경우 저온 피해를 받아 신초가 고사하거나 생육이 위축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포도 비가림 시설 측창을 개방해 시설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토양 멀칭 비닐 설치 시기를 늦춰야만 합니다. 또한 강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관수를 실시하는 등 생육과 재배 환경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상주시는 자원 안보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민간 부분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대상이며 상주시 해당 주차장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그리고 보건소 의회청사 부설주차장 2곳입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임시공영주차장 등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가 대상이며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로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승 포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이번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되고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풍물시장 옆 유료주차장도 동일한 이유로 시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주시는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서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민간 부분 승용차 5부제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2026년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주 2회, 회당 60분 진행되며 치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치매 안심센터 2층 어울마당에서 운영됩니다. 인지 강화 교실은 대상자의 인지 및 신체 기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인지 중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경도 인지장애 이해 및 사전 평가, 치매 예방 운동, 규칙적인 복약 관리, 대중교통 이용 및 장보기 체험, 키오스크 활용, ATM 기기 이용, 일상생활 훈련, 그리고 사후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과 일상생활 중심 활동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실생활 적응 능력 향상과 자립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전후로 인지 및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참여자들의 변화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서상조농협은 상주시 모동면 서상조농협 유통센터에서 조합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및 장학생 학부모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서상조농협은 매년 조합원 자녀 가운데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1인당 150만 원씩 전달됐으며 모동면 13명, 화동면 7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주의 대표적인 봉사 및 친목단체인 상익회가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상익회는 지난 12일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상익회 회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해 총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 경제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며 소비 활동에 동참했으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로 참여한 회원들이 많아 행사장 주변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상익회는 13일 대한노인회 상주시 지회를 방문해 노인회 발전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탁금은 상익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익회는 이번 기금 전달 외에도 지역 상권 살리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주소방서에서 상업용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 소화장치 설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상업용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기름 찌꺼기의 축적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특히 튀김기와 오븐 등 고온의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기름 찌꺼기가 자연 발화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주소방서는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군부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급식소와 대규모 점포 내 일반 음식점, 화재 위험이 큰 조리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해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의 비치 또한 필수적인데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운 유류 화재의 특성상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안전 확보의 핵심입니다. 주방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인 만큼 관계자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주방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 활동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30일까지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이라는 주제로 제62회 도서관 주간 행사를 운영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어린이 홀로그램 뮤지컬 공연 피노키오와 푸른 고래, 글라스아트 연필꽂이 만들기, 풍선 꽃다발 만들기, 필사적 만남, 차곡차곡 독서 적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주도서관 임종화 관장은 따뜻한 봄날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헌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주시 낙동면에서는 낙동리에 있는 중화요리 전문점 진차이에서 관내 어르신 600명을 초청해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낙동면 대표 중화요리 맛집인 진차이는 2016년 개업한 이래 거의 매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였으며 음식 맛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도 최고인 가게입니다. 정삼성 진차이 대표는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우리 진차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가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신체 활동 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동네 한 바퀴 걷기 및 러닝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걷기와 러닝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주간 북천시민공원에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주 2회 진행됩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 걷기와 러닝을 병행해 배우고 실천하여 체계적인 신체 활동 실천과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입니다. 참여자 모집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화 접수 후 보건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 상주박물관은 2026년 상주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역사 동아리와 함께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 참여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학교 진로탐색 시간을 활용해 진행되며 박물관 학예 업무의 A to Z 전반을 학생들과 함께 탐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참여 학생들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교육, 유물관리, 조사 연구 등 학예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단순히 진로 정보에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을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기획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박물관 및 문화 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4분기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직접 전시 기획에도 참여하는데요. 상주박물관은 학생들과 함께 전시를 연계 구성해 박물관 및 학교 공간을 활용해 공동 기획 전시를 선보일 예정으로 학생들의 시각과 아이디어가 담긴 새로운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상주여자고등학교 역사 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주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욱 폭넓게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유산 이해와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고 학교와 박물관이 협력하는 지역 연계 교육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 300 로터리 클럽은 최근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수제 호밀쿠키 200개를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후원은 취약계층의 정서적 지원과 건강한 간식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쿠키는 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들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특히 수제 호밀쿠키는 영양을 고려한 간식으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용자들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더하는 나눔으로 평가됩니다. 상주 300 로터리 클럽은 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한 봉사와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나눔 역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시 함창읍에 소재한 다사랑 아동복지센터는 삼성 꿈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배움터 교육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아동 문해력 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다사랑 주니어 기자단 문해력 향상 교실을 본격 운영합니다. 삼성 꿈 장학재단의 배움터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다사랑 아동복지센터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아동의 기초학습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다사랑 주니어 기자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독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읽기와 쓰기, 말하기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명소 및 지역 인물 인터뷰를 위한 취재 활동, 주니어 신문 제작, 문해력 교구를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검정을 활용해 농경지별 양분 상태를 분석해 작물 재배 시 필요한 양만큼만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구나 중동정세 불안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기질 비료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토양 검정 후 적정 시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양 검정 후 발행하는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해당 경작지의 부동한 양분을 비료 추출량만큼 공급하면 작물 생장에도 좋고 토양의 양분이 과다 집적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비료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농가 경영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상주시 관내 농업인들에게 토양 검정 후 적정 시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인 모임에서의 홍보와 함께 1헥타르 이상 경작하는 5천여 농가에 토양 검정 후 적정 시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토양 검정을 원하는 농업인은 경작지 토양 약 500g을 채취해 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관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주박물관은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관람 공간을 넘어 방문객이 머물며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문객 쉼터를 조성하고 기존 매점 시설을 리모델링해 무인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번 방문객 쉼터는 야외 테이블과 색색의 차양막으로 꾸며진 야외 공간과 무인 카페로 구성했는데요.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특히 박물관 전정과 주변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해 관람 중이나 이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페 내부에는 최신의 캡슐 커피 자판기를 통해 커피를 비롯한 에이드, 차 등 다양한 음료를 비대면 결제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관내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영양,
신체활동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해 성장 과정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관내초등학교 2개교, 상주중앙초등학교와 상주동부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사후 신체 계측 및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입니다. 영양교육은 스티커북과 교재를 활용한 참여형 수업으로 구성되며 신체활동 교육은 공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